네, 아까 정치와 어정용 시간에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김지혜 변호사, 이웅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아직 판결문 전체가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선고 요약문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김 변호사님 먼저 이게 혐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. 그죠? 네. 업무방해죄, 컴퓨터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, 그리고 선거법 위반, 유죄 이유, 또 양형의 이유 어떻게 지금 판사는 설명하고 있습니까? 일단 이제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이 킹크랩의 사용을 김경수 지사가 인식하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. 근데 드루킹 쪽에서는 계속해서 2016년 11월 9일 날 그날 김경수 지사가 이 산채에 와서 직접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는데요. 그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킹크랩 시연회인 줄은 몰랐다. 이건 네, 그렇죠. 같더라고요. 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시연회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11월 9일 날 김경수 지사가 그 간날 바로 그 시각에 그 네이버 아이디 라오스 계정입니다. 라오스 가입 번호가 달린 그 네이버 아이디 3개가 킹크랩을 통해서 접속을 했다. 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날 시연회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킹크랩 개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이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시연을 보고 김경수 지사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이고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입니다.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링크가 이제 막 기사 링크가 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온라인 정보 보고라고 한 49차례 정도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. 킹크랩 완성도가 98%에 이르렀습니다.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이 뭐예요? 이렇게 반문하는 대신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혹은 고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. 이제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모두 서로 킹크랩이 무엇인지를 공히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대화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법원이 판단해서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. 그렇죠. 결과적으로는 유죄를 총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저도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법조 출입 기자들, 우리 출입 기자들도 대부분 예상을 못한 결과였습니다. 이게 오전에는 분위기로 봐서 유죄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. 왜냐하면 드루킹 일당 선고에서 이 김경수 지사가 이득을 봤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역 광역단체장을 법적 구속시킨 거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였고요. 또 양형 자체도 좀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점에서 지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? 네, 그 이례적으로 이제 보는 그 시각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로 실형이 이렇게 선고된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. 실형 자체가 없었습니까? 네, 그렇죠. 약 한 56건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이제 없었다. 이런 점을 이제 꼽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양형과 관련돼서 그 대법원의 일정한 이제 그 양형 그 기준표가 이제 있습니다. 근데 기본 형량이 이제 1년 6월이 보통인데 이번 형량이 그 2년인 것을 보면 상당히 더 많은 것은 아니냐 이런 점을 또 양형 기준을 초과한 실형 선고였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현직 도지사인데 여러 가지 도정의 업무를 고려하는 이런 점이 투영되지 않았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형식적인 혐의긴 함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렇게 그 업무 방해 이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유권자의 건전한 정치 의사 결정에 일정한 유형력, 무형력을 행사한 이 점은 업무 방해죄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녹아있지 않는 것이냐. 사안의 중대성 또는 뭐 그렇죠. 그 점을 이제 꼽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판결문에서 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죄질이 상당히 그 불량하다 이렇게 그 본 점이죠. 현직 그 신분이 이제 국회의원 그 신분이었는데 사실은 더 높은 도덕적 또는 정치적 잣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듯한 모습 자체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도지사 또는 현 도백의 구속과 관련돼서
전혀 사례가 또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1999년대인가요? 경기 도지사 임창열 그 도지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구속이 됐었고 그때도 1심이었나요? 그때는 이제 사전 구속이 되었습니다. 근데 그 광주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법정 그 구속이 되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보습을 보게 되면 지난번 국정원 댓글의 그 댓글 조작 수는 한 40만 건에 불과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8,800만 건이었다. 그러면 그 범죄의 그 중대성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와 같이 이례 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아니었느냐. 또 이런 것도 반대 논리도 현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8,800만 건에 대해서는 좋아요나 뭐 이런 거 누른 거를 다 포함한 거라고 그러고 실제 기사 수로 보면은 8만 건이다 이렇게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자, 근데 이게 김재 변호사님 이게 특검이 처음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또 수사를 진행할 때만 해도 물증이 없지 않느냐. 드루킹 진술이 거의 다가 아니냐. 그리고 그 진술마저도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. 이런 판단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빈손 특검이다.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이 특검의 공소 내용을 1심 법원은 거의 다 지금 받아줬단 말이죠. 네.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근데 이제 이 메시지 내용 있잖아요. 서로 주고받은 그 메시지 내용이 사실은 뭐 김경수 지사나 드루킹의 어떤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.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드루킹이 USB에 담아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?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캡처 화면 자체가 정말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가를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논란이 있고요. 아마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드루킹 일당의 어떤 진술을 굉장히 이제 100% 믿는 이제 그런 내용의 판결문이 나왔는데, 근데 처음에 뭐 수고비로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런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당들끼리 어떻게 진술하자라고 서로 입을 맞춘, 그러니까 공모한 정황까지도 발견이 됐는데 이들의 정말 그 진술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었느냐,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의심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판결문을 썼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굳이 이제 거기에 뭐 민주당, 정권 창출, 뭐 문재인 뭐 이런 단어가 여러 차례 수차례 등장하는 것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. 이제 물론 그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어떤 특수관계에 있었다,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라는 부분을 뭐 해설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필요보다는 좀 많이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. 이런 부분 좀 공통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고 또 우리 화면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이게 법원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지금 드루킹이 킹크랩 완성도는 98%입니다. 킹크랩 100대 충원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김 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킹크랩이라뇨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긍정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다. 이 부분이 이제 법원이 핵심 증거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증이 없다라고 지금 김경수 지사는 얘기했고 이전에도 우리가 물증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게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 직접 증거, 뭐 예를 들면 이것을 찍은 CCTV라든가 또 이 내용을 정말 좋다 이렇게 그 김경수 지사의 목소리가 담겨진 뭐 녹취 자료라든가 이것을 있다고 한다면 똑 떨어지는 뭐 증거겠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재판의 과정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간접 증거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른바 증거의 종합성,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totality of evidence, 증거가 잘게 있지만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판사의 심증 형성이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판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근거만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그것이 기본 이제 법 원리 중에 그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이제 2016년 11월 9일 날 어쨌든 간에 그 드럼나무 그 장소에는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고 하는 점은
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. 네. 또 관련돼서 그 기사의 카드 기록, 신용카드 기록이 분명히 그때 있었던 것이고, 그다음에 로고 기록 자체도 등장을 했다가 댓글을 달고 바로 나오는 기록도 있었던 것이죠. 다만 그 상태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그 이후에